내가 깊이 명심하고 끊임없이 상기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바이시 신부는 아무런 서론도 없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다. 속세의 과학은 이미 하나의 커다란 세력으로 통합되어 신에 의하여 주어진 책 속에 약속된 모든 것을 해명했다. 특히 전 세기에 이르러 그것이 현저해졌지. 속세의 학자들의 무자비한 해부 분석의 결과 여태까지 신성시되던 모든 것이 그림자도 없이 소멸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세부의 해명만을 서둘렀기 때문에 전체라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야. 왜 그렇게 눈들이 멀었는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그 전체는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앞에 미동도 않고 버티고 서 있어서 지옥의 문도 그걸 정복할 수는 없는 거야. 과연 그것은 19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줄곧 존재를 계속해 오지 못했다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개개인의 정신의 움직임 속에 대중의 움직임 속에 생존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한 그 무신론자들의 정신의 움직임 속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생존을 계속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교의 반기를 쳐든 사람들조차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까. 그 정고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정열도 일찍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시된 이상 이에 인간과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더 높은 이상을 창조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지. 하기는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언제나 기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어. 알료샤, 이 점은 특히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장로님의 분부에 따라 속세로 나가야 할 몸이니까 앞으로 이 위대한 날을 상기할 때면 너를 내보내며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한 이 말을 너는 기억해 주리라 믿는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는 아직도 어린데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 너의 힘만으로는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바이시 신부는 그를 축복해 주었다. 수도원 문을 나서며 이 뜻하지 않은 훈화의 뜻을 되씹던 알료샤는 여태까지 자기에게 그처럼 엄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이 신부가 실은 자기를 열렬히 사랑해주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혹시 조시마 장로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위탁하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쩌면 두 분 사이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모른다 하고 알료샤는 생각했다. 방금 자기에게 들려준 뜻하지 않은 학문적 훈화, 이 훈화야말로 자기에 대한 바이시 신부의 뜨거운 애정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그는 되도록 빨리 알료샤의 젊은 두뇌를 세상의 유혹과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장로 유언에 의해 그에게 맡겨진 이 젊은 영혼을 위해 더 할 수 없이 견고한 방벽을 둘러쳐 주려고 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알료샤는 제일 먼저 아버지네 집으로 갔다. 도중에 그는 어제 아버지가 입안의 눈에 띄지 않게 살그머니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던 말을 상기했다. 왜 그럴까? 알료샤는 이제야 갑자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나에게만 하신 말이 있더라도 내가 몰래 들어가야만 할 것까지는 없을 텐데 어제 무언가 다른 말을 하시려다가 너무 흥분해서 미처 그 말을 못하신 게 분명해.
하고 그는 혼자서 결론 짓고 말았다. 그러나 마르파 할멈이 그에게 대문을 열어주며 그리고리는 몸이 편치 않아 딴 채에 누워 있었다. 이 밤 뾰도로비치는 벌써 2시간 전에 외출했다고 말했을 때는 어쩐지 무척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커피를 드시고 계십니다. 마르파 할멈은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알료샤는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슬리퍼를 신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로 식탁에 혼자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인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얼굴로 무슨 장부 같은 것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이 넓은 집에는 표도로 한 사람밖엔 아무도 없었다. 스메르자코프는 역시 점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고 없었다. 그러나 그는 회계장부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원기를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피로의 빛이 영역하여 기운이 없어 보였다. 지난밤 사이에 커다란 자줏빛 멍이 생긴 이마에는 붉은 천을 붕대 삼아 감고 있었다. 콧등 역시 하룻밤 사이에 무섭게 부어올라 과히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조그마한 반점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었는데 그것이 또한 얼굴 전체에 뭔가 저기에 찬 초조한 표정을 부여하고 있었다. 노인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알료샤가 들어왔을 때도 몹시 못마땅한 눈초리로 힐끗 바라보았다. 냉커피야 하고 그는 찢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굳이 권하지는 않겠다. 나는 오늘 소재를 지키는 뜻에서 생긴 수프 한 가지만 시켰기 때문에 아무도 식사에 부르지 않기로 했지.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잠깐 문안을 드리려고요. 하고 알료샤는 대답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너더러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실없는 소리였어. 공연한 걱정을 하게 했구나. 하긴 나도 내가 곧 어정어정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이야. 그는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이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는 듯이 거울 앞으로 가서 어쩌면 아침부터 벌써 44번쯤은 되었는지 모른다. 자기 코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마에 두른 붉은 붕대를 보기 좋도록 고쳐 메었다. 붉은 붕대가 좋아. 흰 건 병원 냄새가 나거든. 그는 약간 익살스럽게 말했다. 그래, 수도원은 별일 없니? 너희 장로는 좀 어떠냐? 매우 위독하셔요. 어쩌면 오늘을 넘기시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알료샤는 대답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별로 귀담아 들으려는 것 같지 않았고 금세 자기가 한 말을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입안은 나가고 없다. 하고 그는 불쑥 말했다. 그 녀석은 어떻게 해서든 미자의 색시를 가로채 보려고 아주 열심히야. 그 녀석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건 그 때문이지. 그는 입을 실룩거리며 말하고는 알료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반 형이 아버지한테 정말 그런 말을 했던가요? 하고 알료샤는 물었다. 말하고 말고 벌써 꽤 오래되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한 지가 벌써 3주일은 되었을 거야. 설마 몰래 나를 죽이려고 그 녀석이 이 집에 온 건 아닐 테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하러 왔겠니?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알료샤는 몹시 당황했다. 하긴 그 녀석은 나한테 돈을 내놓으란 소리를 하지 않거든. 어차피 나한테선 동전 한 입 긁어내지 못할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난 말이다 알렉세이야. 이 세상에서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살고 싶어. 이 점은 너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게다. 그래서 내게는 단돈 한 푼이라도 소중한 거야. 오래 살면 살수록 돈은 더욱더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는 누른 체크무늬 나사로 만든 때 묻은 여름 외투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방안을 거닐면서 말을 계속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